네, 흥미진진한 한정사, 대명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를 많이 배우게 되죠. 부정사, 동명사 이런 건 맨날 듣던 소리라서 어떻게 보면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한정사, 대명사를 아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초등학교 때 처음, 초딩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대명사,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영어로 personal pronoun인데요.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하죠. 물론 person이 인간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personal pronoun에 속하는 게 I, you, he, she만 있는 게 아니죠. it도 있죠. 또 사물을 가리키거나 사람을 가리키는데 어쨌건 they가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죠. 그래서 꼭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닌데 영어도 personal pronoun이고 따라서 번역도 일본인들이 번역을 인칭 대명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꼭 인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개체를 가리키니까 우리 개체 대명사, 개별 대명사 이러는 게 어찌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우리나라 번역으로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주격, 목적격에 대해서 해봤자 뭐 개나 소나 아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소유격을 특별히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소유격 얘기를 좀 집중해서 먼저 해볼까 싶습니다. 소유격 영어로 possessive라고 하는데요. possess 뭐예요? 소유하다죠. 그러니까 possessive는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게 틀린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영미의 철학의 문제점 때문에 영미 철학 뭐라고요? 실용주의. 특히 개념을 붙일 때 포괄성 있는 개념을 붙이지 않고 majority, 뭐나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majority cases를 갖고 문제를 붙인다 제목을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현재 완료 계속이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개념을 붙이는 철학적 정신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인칭 대명사라는 이름도 인간이 많으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퍼스널이라고. 마찬가지로 소유격 my, your, his, her를 왜 소유격이라고 붙였냐? 소유의 의미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세요.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 This is not my car. 내가 소유한 차가 아니야. It's her car. 그녀가 소유한 차야. 이렇게 돼 있잖아. 소유격이 소유의 의미를 가진다는 건 다 알아. 그래서 이름을 소유격이라고 지은 거야. 근데 늘 그렇듯이 소유의 의미에만 쓰이는 게 아닌 거죠. 이 참 황당한 거예요. 예. 자, 그 예를 봅시다. She is very proud of. 뭘 자랑스러워하냐? Her achievements as a teacher. 선생으로서의 그녀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 한국말로는 뭐뭐의죠. 영어로도 같은 격인 소유격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는 내가 소유한 차, 그녀가 소유한 차, 분명히 소유의 의미죠. 이건 그녀가 소유한 업적이 아니죠. 그녀가 해낸 업적이죠. 다시 말해서 what she achieved의 뜻이죠. 그녀가 성취해낸 것. 다시 말해서 achieve란 내용과 her와의 관계에서 볼 때 achieve의 뭐야? 주체를 표현하고 있죠. 소유격의 의미가 뭐라고요? 형태는 소유격인데 의미가 동작, 주체, 어려운 말로 의미상의 주어 개념으로 소유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Several people came to his aid. came to one's aid 많이 쓰는 expression이니까 외워놓으세요. came to his aid. 그를 도우러 왔답니다. 그를 도우러 왔다. 언제요? After he collapsed on the sidewalk. collapse는 쓰러지는 거니까 보도, 인도를 걷다가 he가 쓰러졌어. 쓰러지니까 쓰러진 he를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왔다 이거지. came to his aid. 분명히 aid를 꾸며주는 소유격인 건 분명해. 근데 이 뜻은 came to aid 힘이죠. 언어가 좀 어휘가 약한 사람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면 요때 aid는 명사로 쓰인 aid입니다.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요때 aid는 동사로 쓰인 거죠. 요 to는 부정사입니다. 이제 이해가죠? 즉 came to his aid에서 his와 aid의 의미 관계는 그를 도우러 왔다 이런 뜻이거든. 다시 말해서 이 his라는 소유격이 똑같이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 소유격이 형태는 소유격인데 내용은 동작의 대상이다 이거야. 어려운 말로 해서 aid의 의미상의 목적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소유격인데 소유의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거의 동작 주체, 이거의 동작 대상으로도 쓰이니까 소유격이 소유의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이상한 말이 또 쓰이게 되는 거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영미의 철학적 정신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소유격이란 말에서 우리가 공통적 요소를 뽑아본다면 인칭 대명사가 한정사로 쓰일 때를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인칭 대명사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주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라고 부르고 인칭 대명사가 한정사로 쓰일 때를 소유격이라고 부르는구나.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자, 전부 한정사 아니야. 알겠죠? 한정사가 뭐예요? 명사를 수식할 때.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사 형태를 부르는 이름이 뭐다? possessive라고 부르고 그 의미는 소유, 주체, 대상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유격이란 말을 좀 안 쓰는 거다. 그냥 별 뜻이 딱 떠오르지 않는 게 possessive. possessive도 소유격인데 어쨌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 인칭, 영어로 generic pronoun이라고 그러죠. generic은 뭐 general과 같은 어원이니까 일반 지칭, 보통 총칭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인칭이 뭐냐? 달리 영어로는 impersonal pronoun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칭 대명사가 personal pronoun이었죠? 그 앞에 im이 붙었네. personal 하지 않은 pronoun이 되네. 특정 개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까 personally 특정 개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 뭐냐?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로서 one, we, you, they 등이 쓰인다. 일반인을 가리키는 거. 그 얘기군요. one은 말이죠. one은 포멀한 표현이므로 일반적으로 we, you, they를 쓰는 경우가 많다. we, you, they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일반인을 가리킬 때 we도 있고 you도 있고 they도 있어.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느냐? we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합치면 we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학교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엄마한테 우리 학교 말이지. 근데 엄마는 우리 학교가 아니죠. 이건 한국말이고 영어는 나와 듣는 사람이 we란 말이야. 그게 we이기 때문에 we가 일반인칭으로 쓰이면 나와 듣는 사람을 포함한 일반인을 의미하게 되죠. you가 너를 의미하는 거, 듣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you가 일반인칭으로 쓰이면 듣는 사람을 포함한 일반인. they는 그럼 뭐겠어? 3인칭이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닌 제3자를 가리키는 일반인칭이 they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다? 일반인칭 generic도 인칭이 있다 이거야. 알겠죠? 예문 한번 보세요. 예문. One should do one's duty. 자, one이 좀 포멀한 표현이니까 이런 거는 보통 구어체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보내겠죠. 사람은 자신의 듀티를 다해야 된다. one의 소유격은 one's가 되겠죠. 역시 duty의 동작 주체입니다. 근데 미국 구어체에서는 그냥 his로 쓰는 경우가 많다. we, you, they가 부각되어 있는데요. 다 generic이지만 누가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것도 generic도 인칭이 있다. We have had lots of rain this year. 자, 올해 참 비가 많이 온다 이거지. 자, 올해 참 비가 많이 오네.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비죠. 영어는 주어가 we입니다. 야, 그러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올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그럼 나만 많이 오나? 다 많이 오지? 그냥 나와 네가 다 같이 겪는 일이잖아. 그래서 일반인칭을 we를 쓰는 거다. 서울에 있는 우리 모두,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You have to be careful. 너 careful 해야 돼. When using a knife. 나이프를 사용할 때. 이거는 impersonal이 아니고 personal로 쓰인 경우도 있겠죠. 바로 앞에 있는 어떤 you를 가리켜서 야, 나이프 쓰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personal pronoun으로 쓴 거고 이게 impersonal로 썼다면 그냥 이 you가 앞에 있는 you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사람들 일반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한국말로 하면 you를 해석하지 말고 impersonal로 보내돼 있으면 칼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they라고 했어요. They mine graphite in Brazil, don't they?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분명히 브라질 사람이 아닐 거야. 듣는 사람도 브라질 사람이 아니겠죠. 만약에 듣는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면 이렇게 쓸 거야. 당신 나라에서는 그래파이트를 많이 채굴 한다면서요. 그래파이트 흑연이죠. 이건 동사로 채굴하다. 이거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이 they라고 했을 때 이 they의 impersonal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포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한국말에서 이건 번역할 필요가 없죠. 한국말에서 어떻게 번역해? 브라질에서는 흑연이 많이 생산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브라질에서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이 they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주어가 별 의미가 없으면 쓰는 게 뭡니까? 수동태죠.
수동태를 쓰게 되면 능동태 주어가 사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Graphite is mined in Brazil 이렇게 되겠죠. 브라질에서는 그래파이트가 많이 채굴되죠. 한국말로 보면 이게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파이트가 브라질에서 많이 나오죠. 한국말로는 이 말이 더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 영어에서는 이 말보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 내가 수동태 할 때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동태는 남발하는 게 절대 좋은 영어가 아니야. 수동태는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기억나죠? 1장에서 파트 1에서. 수동태는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영어입니다.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길어지죠. 동사 자체가 길어지고. 수동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책임하게 동작의 주체를 감추는 데 많이 이용된다. 그런 말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결한 영어에서는 가능한 능동태를 쓰는 게 좋은 영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구어체는 특히. 그래서 위표현을 사실 더 많이 쓴다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네릭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명사의 대용어로서의 원이다. 명사의 대용어로서의 원. 대용어. 대용어라는 건 인칭대명사도 대용어로 쓰이죠. 더보이가 한 번 나왔을 때 더보이가 두 번 나오면 he라고 쓰잖아요. 특정한 개체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he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명사가 반복됐을 때 그 명사가 사람이면 인칭대명사 he, she, you 뭐 이런 거 쓰고 사물이면 it이나 they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 또는 안 쓰는 경우가 있어. 그때 원 같은 게 대용어로 사용된다는 거야. 반복된 명사에. 무슨 경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1번과 제가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은 거기 써놓으세요. 수식어가 없이 단독으로 쓰인 원입니다. 수식어가 없이 단독으로 쓰인 원. 옆에 2번 보이죠? 2번은 수식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식어가 있을 때 반복된 명사 자리에 원이 오는 거하고 수식어가 없이 단독으로 쓸 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단독으로 썼을 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플러스 단수명사. 어는 뭐죠? indefinite한 거죠. 예,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즉 불특정한 단순 명사구를 대신한다. 예문 한번 봅시다. 내가 좋은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플러스 명사죠? 나 좋은 카메라 샀어요. 플러스 명사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플러스 명사는 뭐로 받는다? 이 명사가 반복돼 있으면 원을 쓰고 더 플러스 명사가 반복돼 있으면 뭘 쓴다? it을 쓴다. 요 정도는 우리가 그래머 바이블 공부하시는 분은 들었죠? 그럼 적용해 봅시다. 좋은 카메라를 샀다. 둘 다 플러스 명사죠. 그래서 원 맞아요? 아니죠. 요거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아야 돼. 앞에 어명사가 나왔다고 반복될 때 원, 앞에 더명사가 나왔다고 반복될 때 it. 이게 아니야. 뭔가 하면 이 원이나 it을 이 써야 되는 요 자리에 올 명사가 어명사냐 더명사냐 그걸 묻는 거야. 앞에 뭐가 나왔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고명사가 반복된 요 자리가 어명사냐 더명사냐 그걸 말하는 공식이라고. 알겠어요? 보세요. 나 좋은 카메라 샀어. Why don't you buy? 너도 하나 사지 그래? 너도 하나 사지 그럴 때 이걸 명사로 쓰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되죠? 여기가 카메라기 때문에 여기가 원을 쓴다 이 말이야. 요건 똑같이 good camera라고 돼 있지만 예문 보세요. I could lend to you. 너에게 빌려줄 수 있다지. 그럼 요때 뭐가 들어가? the camera가 들어가죠? 따라서 요 자리 뭐야? 요 자리는 it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앞에 있는 명사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대명사를 써야 될 자리에 어떤 형태로 그 명사가 반복되는가가 요 도식인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어쨌건 혼자 쓰이는 it은 아까 인칭대명사에서 했고 혼자 쓰이는 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수식어가 달려있을 때 원을 쓴다는 거죠. 어떤 수식어가 달려있을 때? 앞수식어가 달려있을 때. 앞수식어가 뭐야? 앞수식어는 어떤 게 있어? 형용사도 있고 한정사도 있죠. 앞에 한정사가 있거나 앞에 형용사가 있거나 한정사, 형용사가 있을 때는 it을 못 써요. they도 못 써요. it과 they, he, she 등 인칭대명사는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사람의 의미로 쓰인 he, 뭐 이런 게 쓰이는 거 he, who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앞에 특히 전치 수식어 올 때는 it과 they를 못 쓰고 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써있죠?
한정사, 형용사가 앞에 올 때, 앞에 동그라미. 반복된 명사를 대신해서 원을 쓰게 된다. 이때는 특정, 불특정, 단수, 복수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단독으로 쓰이는 원은 뭐야? 원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라고요? 플러스 명사, 불특정 의미로만 쓴다고 그랬죠. 수식어가 있을 때는 불특정, 특정 다 쓴다고. 즉 블루원도 있고 더원도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원은 있었지만 원스는 없었죠. 원스는 단독으로 못 씁니다. 아까 가서 써놓으세요. 원스는 단독으로 못 써요. 원스는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단독으로 쓰는 원은 단수만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2번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고 다 있다 이거. 뭐든지 다 쓰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원의 용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문. What sort of a museum is it? 그건 어떤 종류의 뮤지엄이니? 굉장히 큰 뮤지엄이야. 요때 뮤지엄이 반복된 부분을 갖고 있죠? 요게 반복된 명사들이 대신 쓰이는 원이야. 여기선 반드시 원을 써야 되네. 왜냐? 앞에 형용사와 앞에 한정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 수식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을 써야 된다. 불특정한 단수로 쓰였죠? 불특정한 단수. 다음. Who are your favorite poets? 네가 좋아하는 시인들은 누구니? 글쎄, different ones for different times.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 다 다르지. 예, 시대에 따라 다 다르지. 뭐 19세기 시인은 누굴 좋아하고 18세기 시인은 누구 좋아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기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되겠죠. 어쨌건 이번에는 once가 쓰였고요. different가 앞에서 쓰겠습니다. 전치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못 써요. 이런 거는 절대 못 씁니다. 전치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once, 원의 복수인 once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엔 불특정한 복수에 쓰였죠? 예, 이거는 불특정한 단수에 쓰였고 단수, 복수, 불특정 다 씁니다. 또 예문 볼까요? 다음 예문. 네. I like that picture. 저 그림 너무 마음에 드네. I mean the fourth one from the right. 오른쪽에서 네 번째 그림 말이야. fourth가 앞에서 꾸며주고 더라는 한정사도 있어요. 이 경우는 단수는 단수인데 특정한 어떤 개체를 가리키고 있죠? 이 경우도 쓴다는 거야. 이게 바로 더 원입니다. Which one do you like best?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역시 which가 앞에서 물어봤죠. 예, 어떤 것을 물어보냐. 이거는 의문 한정사가 원을 꾸며주고 있네요. 묻는 거죠. 의문 한정사가 원을 꾸며주고 역시 전치 한정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Is this laptop yours? 랩탑, 노트북 컴퓨터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랩탑이죠. 요새는 뭐 랩탑 시대도 이제 가고 랩탑이 아이패드로 가다가 이번에 오늘 뭐가 나왔죠? 아이패드가 나왔죠. 아이패드 참 이름 갖고 참 말이 많던데 뭐 생리대 이름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패드 기억이 잘 나게 하기 위한 거죠. 이제 전부 다 그런 거 하나씩 또 들고 다니겠죠. 폼 날려고 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볼 때 쓸 일이 아직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폼 잡으려고 갖고 다닐 것 같아. 자, 어쨌건 이 랩탑 네 거니? 아니야, 내 거는 테이블에 있는 거요. 자, 더 원입니다. 더 플러스 명사죠. 다시 말하자면 명사로 쓰면 더 랩탑이죠. 그럼 좀 전에 배웠을 때 더 플러스 명사는 is로 쓴다고 배웠잖아.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으면 it도 쓸 수 있겠지만 뒤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it은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원으로 쓸 수밖에 없죠. 특정한 단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예문을 쭉 봤고요. 자, 이렇게 반복된 명사인 경우 단수건 복수건 상관없이 전치 수식어가 있으면 원인데요. 원은 이렇게 앞에 전치 수식어도 있지만 후치 수식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의 내용에 명사가 반복됐는데도 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대요. 예문 뭐라고 돼 있어요? He likes red wine better than white one. 백색 와인이니까 백포도주죠. 백포도주보다 적포도주를 더 좋아한다 그런 거야. 분명히 앞에는 레드 와인이고 뒤는 화이트 와인이니까 와인이라는 명사가 반복됐죠. 불특정한 단수를 가리키고 있어. 그럼 화이트 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이트 원을 쓰는 게 틀린데. 왜 그럴까? 원은 명사의 반복에 쓰이긴 쓰이는데 원은 원래 1, 2, 3, 4에 쓰이는 원이잖아. 즉 뭐냐? 세는 개체에 대해서 쓰는 거라는 거야. 즉 원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반복됐을 때 원을 쓸 수 있는 거지 셀 수 없는 명사가 반복됐을 때 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Y는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인 Y이 반복됐을 때는 셀 수 있는 것에 쓰는 표현이 원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쓴다? white one이라고 쓰면 안 되고 white 그냥 wine이라고 또 쓰던가 명사 반복이 싫으면 아예 그냥 white라고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면 안 된다고? white one이라고 쓰면 안 된다. 원은 반복된 명사에 쓰이나 셀 수 있는 명사의 반복에만 쓴다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이건 탭스 문제도 납니다. 탭스 문법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인칭 대명사와 또는 또 지네릭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갈게요. 6번은 재귀 대명사죠. 이거는 제가 대명사 표 만들어서 설명할 때 했죠. reflex라는 게 도로 휘어져 돌아온다. 뭐가? 나의 행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마시면 부메랑 효과죠. 내가 동작을 가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나였어. 그런 의미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주어하고 일치할 때 쓰인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제기대명사도 용법이 두 가지입니다. 책 한번 볼게요. 제기대명사는 두 번째 줄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인칭 대명사 말고 사용되는 대명사다. 제기대명사의 사용법은 두 가지 용법인데 목적어 용법이 있고 강조 용법이 있다. 목적어 용법은 영어로 primary라고 표현했네요. primary는 주요죠. 그러니까 주요 용법이란 말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목적어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제기대명사가 있고 이때 이 제기대명사는 반드시 주어하고 동일한 개체를 가리키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뭐다? 강조용법이다. 그죠? 강조용법. 강조용법이라는 건 나중에 보겠지만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야. 강조니까. 자, 예문을 보고 설명하는 게 좋겠죠? 먼저 목적어 용법을 보겠습니다. 1번. 동사 뒤에 제기대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특별히 제기대명사를 포함한 구동사. 제기대명사를 포함한 구동사. 즉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을 하면 수거죠. 수거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멀한 표현이 되는 건데요. 많이 쓰이는 거 5개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avail oneself of입니다. 그냥 avail oneself of라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많이 쓰는 verb expression이니까. 아예 동사의 목적으로 제기대명사를 갖고 있죠. 외울 때는 avail oneself of라고 외워야겠죠. 왜요? 여기가 you면 yourself고 he면 himself고 she면 herself 되니까. 뜻이 뭐죠? 이용하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단어 available. 이용 가능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avail이 그것의 동사. 근데 avail은 보통 제기대명사 써서 avail oneself of라고 씁니다. 보통 제기대명사란 말은 일단 발음할 때부터가 좀 길고요. 뭔가 조금 자주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좀 주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제기대명사 쓰면 포멀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되니까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오히려 덜 쓴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장비, 이 사무실에 있는 어떤 장비라도 이용해도 된다. 여기서 허가의 메일을 썼습니다. 두 번째, pride oneself on. 없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실제 구어체에서는 이거보다 be proud of를 훨씬 많이 쓰겠죠. 예, 기본적으로 제기대명사를 쓰는 표현이 포멀한 표현이 된다. 이 점은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특히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편입 시험이나 수능 같은 거는 포멀, 인포멀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문어체에서는 특히 독해시문 같은 문어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될 표현입니다. pride oneself가 올 때는 on을 쓰고 be proud 올 때는 of 쓴다는 것도 잘 구별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외울 때는 oneself 넣어서 pride oneself on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매우 자긍심을 느낀다. 세 번째, 이거 토플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exert oneself. exert oneself. 자, exert라는 단어는 말이죠. 뒤에 목적으로 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 뭐 예를 들면 원스 같은 게 와서 파워라든가 influence라든가 authority라든가 이렇게 힘에 해당하는 명사가 오게 되면 힘을 사용한다는 뜻이 돼요. 한국말로 하면 뭐 발휘한다, 행사한다. 사용보다는 조금 거창한 개념을 쓰면 되겠죠. exert가 더 어려운 단어니까 라틴어에서 온 단어고. 그래서 어떤 힘을 행사하거나 힘을 발휘할 때 많이 쓰는데요. exert는 oneself가 오게 되면 노력하다의 뜻입니다. 뭐 노력하다. make effort. 요 exert oneself는 make effort로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둘 다 똑같이 뒤에 to 부정사가 오기 때문에 같이 외우면 도움이 돼요. make effort to 부정사. exert oneself to 부정사. 물론 exert oneself나 make effort 다음에 to 부정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to 부정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기억하면 exert oneself to까지 같이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어떤 노력을 다했나 하면 complete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전념을 다했다. 요거는 우리가 구어체에서 많이 배웠죠? sit oneself. sit oneself는 앉다죠. sit oneself는 수동태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was seated라고 해도 같은 거죠. 앉다. 뭐 이런 뜻이죠. sit down. 과거형이니까 sat down이겠네요. sit down. 테이블 옆에 앉았다. sit가 원래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앉히다니까 자기를 앉혔으면 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it oneself. 자, 마지막 help yourself to 나왔네요. help yourself to. 마음껏 드시라는 얘기죠. 마음껏 드시라. 마음껏 먹다. 이거는 oneself라고 외우지 말고요. 그냥 yourself라고 외우면 되겠죠. 왜? 보통 명령문에 쓰이기 때문에 명령문은 you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yourself와 같이 많이 쓰죠. Help yourself to the Korean barbecue. Korean barbecue 보통 불고기를 말하죠. 불고기 마음껏 드십시오. 이 마음껏 먹으라는 것은 손님이 특별히 권하거나 손님이 덜어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덜어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죠. 조심하실 것은 요 help yourself to 쓰인 to와 exert oneself to 쓰인 요 to는 다른 to라는 거 보이죠? 요거 to는 to 부정사입니다. 요 to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것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neself를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굳어져 있는 구동사적 표현의 표현이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말이죠.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매우 포멀한 표현이다 보니까 현대형으로 오다 보면 제기대명사가 빠진 표현이 더 대두가 돼서 현대어에서 특히 구어체에서는 제기대명사가 빠지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djust oneself to 뭐 지금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adjust oneself to보다는 현대어에서는 adjust to 뭐뭐에 적응하다.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빠지는 형태가 더 많이 쓰이죠. identify oneself with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다인데 현대어에서는 oneself가 빠진 identify with를 더 많이 씁니다. prepare oneself for 뭐뭐에 대해서 자기를 준비시킨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prepare oneself for도 쓸 수는 있으나 prepare for라는 단순한 표현이 훨씬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 제기대명사 들어간 표현은 기본적으로 포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동사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말이죠. 우리가 구동사로 외워둬야 될 핵심 표현들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2번은 어떤 정형화된 표현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썼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좀 붙여봤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기대명사는 뭐다? 주어하고 일치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제기대명사가 왔을 때 그것은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예문인데 쳐다봤습니다. 메리의 엄마가 쳐다봤는데요. 거울 속에 비친 거울 속에 비친 herself를 쳐다봤답니다. 그런 말이죠. 이때 her와 herself를 똑같은 거로 보면 큰일 나요. 제기대명사는 뭐와 같다? 주어하고 같은 거란 얘기죠. 그럼 누굴 본 거야? 지 얼굴을 본 거죠. 엄마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건데 위에 거는 her를 썼기 때문에 얘가 비록 she라고 하더라도 이 she와 이 her는 같은 게 아니죠. 그럼 문맥상 이 her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메리겠죠. 메리의 엄마가 거울 속에 비친 메리를 본 거죠. 두 개는 본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 He told him to play the piano.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기대명사가 우리나라 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을 때 이게 같은 사람인지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써놨다는 것 자체가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면 he는 he에게 피아노 플레이를 가리킨 거죠. 이건 선생님이고 이건 어떤 남자 학생이겠지. 그럼 어떤 힘이고 어떤 힘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맥에 보면 누가 he고 누가 힘인지 알겠죠. 얘는 선생이고 얘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하면 himself를 써버리면 얘가 두 개가 같은 놈이 되니까 요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이렇게 해서 외운다고 본다면 독학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자기에게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독학으로 피아노 연주법을 배웠다 이렇게 되겠죠. 요 예문을 보니까 우리 사이트의 이름이 기억나네요. 네. teachme가 되겠죠.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네이버라든가 말이죠. 다음에서 이 teachme라고 검색하면 참 teachme에 대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요새는 이 도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teachme 맘도 생기고, 뭐 teachme 잉글리시도 생겼어요. 뭐
이 이름 참 좋은가 봐요. 우리에게 편승해서 이렇게 뭔가 해버려. 심지어 모구청, 서울시의 모구청이 방과후,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이름이 티침입니다. 아, 이거는 티침이라는 이름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근데 뭐 좋은 일 하시는데 뭐 내가 그런 거 뭐 시비 걸기는 뭐하고 티침이 망과 티침이 잉글리시는 그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가? 그럼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어. 근데 뭐 저소득층을 위한 티침이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무 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건드릴 생각은 없고요. 근데 말이죠. 네이버나 이 다음에 영어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 꼭 티침이로. 그러면 이 에로 비디오가 뜹니다. 그러니까 요거로는 검색을 좀 하지 말아주시기를.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래갖고 뭘 가르쳐달라는 거야? 도대체 뭘 가르쳐달라는 거야? 예. 피아노를 가르쳐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자, she bought her new camera. 그녀는 그녀에게 새 카메라를 사줬습니다. 요게 간접 목적어, 요게 직접 목적어죠. 그녀에게 새 카메라를 사줬는데 요거는 딴 여자죠. 요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사준 거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없죠. 그녀가 자기 스스로에게 뉴 카메라를 사줬다. 우리나라 말은 없는 거지만 영어에선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다. 자기가 쓰려고 카메라 하나 샀다. 그 말이 되겠죠.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왔을 때와 안 왔을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갖추시면 프라이머리 용법은 다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거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표현이건 아니면 아니건 간에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예들을 쭉 봤죠. 다음 번호 3번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로 목적으로 쓰일 때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가 히면 전치사 다음에 himself가 나오게 되는 거지. 주어가 he인데 전치사 다음에 yourself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가 you니까 yourself. 명령문이니까 yourself.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쓰이는 관용적 표현들을 쭉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Do you really feel bad about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기분이 뭔가 상해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ou니까 yourself. Take care of yourself. 예, 스스로 잘 돌보라는 얘기니까 뭐 몸 편히 잘 지내 정도면 되겠죠. 뭐 헤어질 때 쓰는 말일 수도 있고요. 헤어질 때 take care 그렇게 많이 쓰죠. take care, see you, so long 이렇게.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관용적 표현들이죠. 이거 많이 배웠죠? by oneself입니까? 혼자서, 혼자 힘으로로 쓰이기도 하죠. 혼자 힘으로. without others help. in oneself 뭡니까? 자기 스스로 안에 이런 거니까 본래, 본질적으로, 원래 그런 뜻이 되겠죠. 자, beside oneself는 자기의 원래 길로부터 이렇게 빗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정신 상태가 빗나가 있다는 거죠. 예,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이 정신이 나갔다고 해서 꼭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야. 왜 정신이 나갔냐? 너무 좋아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겁이 나서, 뭐 등등 다양한 의미로 제정신이 아닐 때. 여기 더 좋다. 제정신이 아니다.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아, 미치려고 그래.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죽으려고 그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요. beside oneself. 자, between ourselves는 아까 뭐라 그랬죠? we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랬죠? between you and me 또는 뭐 just between you and me 그런 말도 많이 씁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너와 나 사이 그런 말이죠. 야, 너와 나 사이라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 있죠. 야, 너니까 내가 말하는 거다. 너와 나 사이끼리의 비밀 얘기다. 그럴 때 쓰는 거죠. 이게 소문이 퍼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야, 난 너한테만 얘기한다. 그럼 걔가 또 너한테만 얘기할게. 너한테만 얘기할게. 그러면 쫙 퍼지는 거죠. 예. In spite of oneself. 이거는 자기 자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내 의지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의지에 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심결에 부지불식간에 신압으로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제기되면서 쓰는 주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목적으로 쓰인 용법,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용법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용법을 나눠서 봤습니다. 3번 강조 용법, emphatic. 강조하다가 emphasize죠. 명사형은 emphasis고 그래서 그 형용사 emphatic 썼습니다. emphatic reflexive pronoun 한번 읽어볼게요. 제기대명사의 강조 용법은 강조하고 싶은 명사, 거기 주십니다. 강조하고 싶은 명사. 꼭 주어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적어 용법은 동사의 목적어건 전치사의 목적어건 동작의 주체와 항상 일치했어. 강조 용법은 그게 아니야.
강조하고 싶은 명사와 일치하면 돼요. 그게 주어건 목적어건 상관없어. 거기 주셨죠? 강조하고 싶은 명사를 반복하는 일종의 동격 표현이다.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죠? 소년 그 자신이 뭐라든가 뭐 내 자신이 이럴 때 내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이란 말이 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죠. 똑같은 용법이야. 한국어에도 있는 용법입니다. 이 경우 제기대명사의 위치는 강조하고 싶은 명사 바로 뒤에 주집니다. 강조하고 싶은 명사 바로 뒤에 나옵니다. 특히 그 강조하고 싶은 명사가 주어라면 주어 바로 뒤에 와도 되고 오해할 여지가 없으면 문장 어디에도 와도 된다. 끄트머리에도 와도 되고 중간에도 와도 되고 상관없다. 예문 4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명사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동격편으로 강조용법. 빼도 되고 써도 되는. 썼을 때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되어봅니다. The fear was far worse. 두려움이 훨씬 심했다. 뭐보다? interrogation 그 자체보다. 이거는 interrogation을 강조하기 위한 제기대명사를 일종의 동격 표현으로 썼다는 거죠.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죠. 그냥 강조하고 싶은 명사 뒤에다 쓰는 거야. interrogation 뭐예요? 신문이죠. 영어에서 로그라는 것은 라틴어 어근에서 에스크를 뜻해요. 인터로거티브 알아요? 인터로거티브? 네, 의문사라는 뜻이죠. 의문사. 알겠죠? 자, 인터라는 것은 between인 거 알겠죠? between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질문이 오고 가는 걸 신문이라고 하죠. 신문 알죠? 보통 경찰이 범인을 족칠 때 쓰는 걸 신문이라고 그러죠. 신문도 공포스러운데 신문 자체보다 신문 이전에 발생하는 그 두려움이 더 공포스러웠다는 얘기죠. 예, 특히 뭐 독재 정권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예, 어쨌건 간에 itself의 interrogation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interrogation 사물이고 단수니까 itself를 쓴 거죠. 그러니까 주어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명사하고 그 가리키는 게 일치하는 거예요. Mr. Kim himself. 자, Mr. Kim himself 이렇게 Mr. Kim을 강조한 거죠. Mr. Kim이가 아니고 Mr. Kim 자신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He intended to stay there. 거기 머물고 싶다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I wouldn't do such a thing myself.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요때 myself가 여기 왔는데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는 일치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myself는 thing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뭘 강조한 거예요? 예, 주어를 강조한 거죠. 좀 전에 봤듯이 강조하고 싶은 명사 뒤에 쓰여도 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주어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아무데나 딴 데 써도 상관없다. 여기서 myself를 썼다고 해서 이게 이걸 가리킨다고 혼동될 여지가 전혀 없죠. 이걸 강조한다면 itself 되니까 여기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생략해도 아무 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 차이는 없죠. The new structures wouldn't themselves conceal policy differences. 새로운 구조물은 그 자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구조물은 그 자체로 정책 차이를 컨실하지 못할 것이다. 구조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그냥 구조라고 얘기해요. 어떤 조직 구조라든가 새로 짠 어떤 형식을 말하겠죠. 새로운 구조는 정책 차이를 은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자체가 정책 차이를 은폐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themselves 썼는데요. themselves가 가리키는 것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겠죠. 둘 다 복수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주어 자리가 아니므로 이걸 강조하려면 themselves를 반드시 여기 써야겠죠. 그럼 여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themselves는 누굴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 중간에 나오건 문장 뒤에 나오건 혼동의 여지가 없을 때는 주어인 경우에는 위치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 거기까지가 됐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배웠듯이 주어하고 일치하는 것이 제기대명사 쓴다고 배웠는데 주어하고 일치하는데 제기대명사를 안 쓰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전치사 뒤에서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전치사 뒤에서는 제기대명사를 안 쓰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놀라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전치사 뒤에는 제기대명사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주로 안 쓰죠. She looked around her. 그녀 주변을 돌아본 다음에 그녀의 고양이를 걷어쳤다.
고양이를 걷어찰 때 왜 주변을 들어봤나? 뭔가 누가 날 공격했겠죠? 딱 들어보니까 옆에 고양이밖에 없으니까 고양이를 딱 걷어찬 거겠죠? 아니면 고양이 걷어차고 싶은데 화풀이하고 싶은데 누가 고양이 학대라고 신고할까 들어보고 그 다음 쳐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주어 주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 around herself가 아니고 그냥 around her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We have 2 months before us. 이거 뭡니까?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구죠. 시간의 부사구. 이때 we와 저때 us가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가 없죠. we는 we지 뭐 다른 we가 어딨어. 우리가 우리 앞에 2개월이 남았다. 2개월이 앞으로 남았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before ourselves라고 쓰는 예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어가 꼭 일치한다고 해서 제기되면 쓰지 않는 그런 예문들을 봤습니다. 다른 예문들 몇 개 더 있죠? Open the door behind you. 너 뒤에 있는 문을 열어라. 명령문이니까 분명히 주어가 you인데 behind yourself라고 하고 그냥 behind you라고 하고요. Bones carried his bed with him. Carry his bed with him. 거기 하나 주십니다. Carry, bear, take, bring 같은 동사들이죠. 무슨 동사? 휴대동사들이죠. 휴대동사. 휴대동사 다음에 휴대하는 대상이 나와주고요. 목적어로. 그 다음에 with 플러스 주어가 목적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예문 보시면 알 수 있죠? 주어가 본스입니다. 본스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20세기 말에 가장 유명했던 야구 선수입니다. 베리 본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했고요. 전 세계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쳤죠. 그런데 뭐 약물에 의한 거라 그래서 좀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쨌건 전성기 때 정말 잘 쳤습니다. 이 베리 본스가 나오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with 힘이 나왔죠. 주어가 분명히 반복되고 있고 주어하고 같은 거니까 힘셀프를 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휴대동사 뒤에 대상 뒤에 with 목적격 쓸 때는 절대 제기대명사 쓰지 않고 그냥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을 씁니다. 한국말로는 좀 이상한 표현이죠. 본스가 자기와 함께 뭘 가지고 간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없죠. 그냥 뭘 가지고 간다, 뭘 갖고 있다, 뭘 휴대하다지. 자기와 함께 뭘 휴대하다 이런 한국말은 없지만 영어는 이런 표현을 매우 좋아하고 이런 표현을 쓸 때 여기는 반드시 인칭대명사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문이 빠져 있어서 지금 직접 책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ones carry his bed with him. 본스는 자기와 함께, 이건 한국말로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본스는 배트를 들고 갔다. 언제까지? 2/3 of the way down the first baseline. first baseline이니까 first base로 가는 그 라인 있죠? 1로 가는 라인에 3분의 2 지점까지 배트를 들고 갔대요. 투수를 패고 싶었겠죠. 베리 본스는 전성기 때 그냥 스트라이크 존 대충 걸쳐오면 치면 다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장은 그쪽이 바다예요. 그래서 치면 다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잠자리채를 들고서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600호 홈런, 뭐 700호 홈런 이런 것은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막 잠자리채 들고 물 떨어지면 뭐 건지고 뭐 거기서 하루 종일 배 타고 죽치고 있는 사람들 많았죠. 좋은 자리 찾아갖고. 뭐 그런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주자가 있으면 또는 뭐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냥 고의사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사고를 어느 날 딱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심지어 맞히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트를 들고 이러면 3분의 2까지 나갔다가 확 던지는 거죠. 뭔가 분노의 표시, 몰마땅한 표시가 아니었을까. 그 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기되면서 했습니다. 매우 쉽죠?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쉽고요. 잠깐 좀 쉬웠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one과 another와 other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제목이 one, another, other. 제목이 사실 달리 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썼는데 제목이 좀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the other도 없고 others도 없고 the others도 없고 빠진 게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one, another, other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대명사 또는 한정사로 쓰인다고 돼 있네요. one과 another와 other가 대명사, 한정사 등으로 쓰이는 건데 거기 뒤에 주제 볼게요. 주어진 대상을 하나씩 혹은 여러 개씩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는 대명사로 쓰이는 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교실에 학생이 한 30명 있어. 그 30명 학생을 가리킬 때 말이죠. 뭐 사람 이름으로 가리킬 수도 있죠. 다 이름을 다 부르면 되겠죠. 테드 그랬다가 빌 그랬다가 브라운 그랬다가 이러면 되잖아. 사람 이름 가리키면 뭐 있고. 근데 학생이 30명이 있다 그래서 There are 30 students in this classroom 그랬어. 이 클래스룸에 학생이 30명 있어.
첫 번째 학생은 뭐 두 번째 학생은 세 번째 학생은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겠죠. 네 번째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어. 첫 번째 놈은 또 다른 놈은 또 다른 놈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리키다 보면 맨 끝에 가면 맨 끝에 30번째 놈도 오겠죠.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겠어? 마지막 남은 놈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지칭하는 법이 표현하는 한정사 대명사용법이 영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30명을 꼭 할 때 꼭 한 명씩 지칭해야 되는 건 아니죠. 30명이 예를 들면 이제 회장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후보가 4명이었어. 어떤 놈들은 1번 후보를 뽑았고 어떤 놈들은 2번 후보를 뽑았고 어떤 놈들은 3번 후보를 뽑았고 어쨌건 복수의 대상을 지칭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씩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묶어서 지칭하고 있죠. 어떤 놈들은 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후보가 4명이었으면 맨 마지막 애들은 마지막 남은 애들은 4번 후보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복수의 대상이 있을 때 그 복수의 대상을 하나하나 지칭할 때 원과 other 또는 another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 지칭할 때 한 개씩 지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복수씩 지칭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칭할 때 순서상 보면 맨 앞에 가리키는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놈은 또는 첫 번째 학생들은 단수건 복수건 그다음에 두 번째 이후부터 지칭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른 학생들은 두 번째 학생들은 또는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학생들은 이렇게 지칭하는 방법이 있겠고 맨 끝에 오게 되면 마지막 남은 학생은 마지막 남은 학생들은 이렇게 지칭하는 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처음 지칭, 중간 지칭, 끝 지칭이라고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복수 대상을 지칭할 때 처음, 중간, 맨 끝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눴고요. 그다음 여기 단수와 복수는 무슨 말이냐? 아까 30명 학생을 지칭할 때 한 명씩 가리킬 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이렇게. 요거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복수로 그룹핑해서 지칭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표는 뭐냐? 그 단수를 지칭할 때 대명사 용법으로 쓰일 때와 한정사 용법으로 쓸 때 원, 어나더, 아더가 다른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이걸 나눠놨습니다. 대명사는 단도로 쓰이는 거고 한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이겠죠? 뭐 그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표는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교수, 어떤 교수의 책의 표를 제가 나름대로 이건 제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형한 표예요. 이 변형에 이건 내가 자화자찬입니다. 이 변형에 나름대로 위대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표를 처음 만드신 분들이 더 위대하겠죠, 물론. 근데 그 표를 이 학국의 학생들한테 전달하면서 독창적으로 내가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콜럼버스 달걀이 뭐야? 달걀을 세워보라 그러니까 뭐 세우려고 했는데 콜럼버스가 밑에 또 딱딱딱 깨갖고 탁 세웠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못 세워? 그런데 그렇게 깨서 세우려고 한 사람은 콜럼버스밖에 없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그 원래 표현은 말이죠. 단수 복수가 이쪽으로 가 있고요. 처음, 중간, 마지막이 이쪽으로 가 있어. 일단 내가 표를 90도 돌렸습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이 표가 훨씬 보기 편해. 단수, 복수, 처음, 중간,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끝나는 느낌 주고 이게 훨씬 90도 돌렸고요. 원래 표는 반대로 돼 있어요. 90도. 제일 대단한 창의적인 어떤 발전은 뭔가 하면 단수는 대명사, 한정사 순서로 돼 있고요. 복수는 한정사, 대명사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여기에 김찬희의 위대함이 있다. 별것도 아니고 지가 위대하다 그래요. 뭔 얘기냐면 원래 표는 말이죠. 대명사, 한정사, 대명사, 한정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표는 원래 그렇게 그린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 대명사, 한정사, 대명사, 한정사. 근데 저는 대명사, 한정사, 복수는 한정사, 대명사 이렇게 했다는 거. 여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연구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오면서 왜 김찬희는 콜럼버스처럼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문법책 대부분이 말이죠. 이 어나더와 아더 얘기를 할 때 이 한정사 용법을 안 가리켜요. 지금 이게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알고 계실 텐데 보통 학교에서 대명사 용법만 가리킵니다. 원, 어나더, 디아더 그러면 대명사 용법만 있는 건 줄 알지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 우리나라 문법책에 한정사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완전히 버리시고 새롭게 이 표를 머릿속에 다시 저장해 주셔야겠어요. 하나씩 봅시다. 자, 3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 남자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애는 쉴 수 있는 애들이고
첫 번째니까 원이겠죠, 원. 예, 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애는 그러면 어나더라고 씁니다. 어나더. 그럼 세 번째도 어나더예요. 네 번째도 어나더. 다섯 번째도 어나더. 여섯 번째도 어나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를 원이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를 second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third겠죠. 네 번째는요? fourth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다 another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면 첫 번째는 또 다른 애는 또 다른 애는 또 다른 애는 또 다른 애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계속 나가보세요. 손가락 5개가 있죠. I have 5 fingers in my right hand. 오른쪽에 손가락이 내가 5개가 있다. One finger, another, another, another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또는 one, a second, a third, a fourth 이래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요 얘기는 이제 접고요. another로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 학생 29명 다 끝났어. 그럼 마지막 남은 학생은 뭐라고 하느냐? the other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말이죠.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외워. 중간은 다 another고 마지막은 the other래. 왜 그런지 모르고 외워요. 근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미 배웠죠. 너가 뭐라고요? definite한 거라 그랬잖아. 정관사 아니야. 누굴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을 때 더를 쓰는 거죠. 배웠죠? 30명이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불특정.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불특정이죠. 왜? 30명 중에서 누굴 두 번째를 할지 누가 세 번째를 할지 그거는 마음이거든. 다 불특정한 순서거든. 근데 29명까지 지칭하고 나면 나머지 남은 한 놈은 딱 보이잖아. 저놈 남은 놈. 특정한 한 놈이 남아서 보인다고. 따라서 맨 마지막이 더가 붙는 거야. 그리고 말이죠. another는 other 또는 the other와 다른 단어가 아니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another는 other와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other 앞에 on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another는 on 플러스 other고요. the other는 더 플러스 other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other 종족이야. 둘 다 other 종족. 아바타도 나비족이고 나비족도 원래 나비족이야. 다 other 종족인데 얘는 불특정하니까 불특정 on을 썼고 얘는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특정 더를 쓴 거야.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 전환입니다. 한정사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 보이라고 해봅시다. 30명이다. 원 보이야. 쉬워. another 보이. 쉬워. the other 보이. 쉬워. 선생님, 그러면 한정사로 쓰일 때와 대명사로 쓰일 때가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모양이면 그냥 한꺼번에 쓰지 뭘 두 번 쓰고 그래요? 하하하. 요거를 이해하려면 요걸 한번 써주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요렇게 썼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문제는 한 명씩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룹핑으로 지칭합니다. 어떤 학생들, 어떤 학생들. 그럼 일단 요게 보이즈가 되겠죠? 복수니까 다 보이즈겠죠? 이거를 원리를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보이가 보이즈로 바뀌어서 복수가 되면 on을 계속 써야 됩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외울 게 없어. 무슨 단수면 on하다고 복수면 하더라고. 뭐로 외워? 당연한 건데. 예. 보통 그냥 형용사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단수가 복수로 바뀌면 더가 더 없어지고 빼지고 그런 게 아니죠. 마지막에 남은 거 항상 더니까 단수 앞에도 더가 오고 복수 앞에도 더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죠? 굳이 외워야 될 것은 요거 하나 외워야 되는 건데 어차피 보이스 앞에 원을 못 쓰는 거 정도야 개나 소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쓰냐? 썸을 쓰는 거야. 썸.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지만 이걸 뭐 외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는 요거 볼게요. other boys에서 보이를 날려. 피리. 그럼 뭐가 돼? others. other boys에서 보이만 날려. 피리. 그러면 뭐야? the others. 참 쉽죠? 내가 왜 요렇게 썼는지 알겠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왜? on 빼면 그만이야. 그 다음 복수에서 대명사 가는 건 보이만 날리면 끝이야. 요런 세계로 가야 우리같이 원어민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고. 근데 거꾸로 말이야.
대명사, 한정사, 대명사, 한정사로 써 있어봐. 그럼 말이야. 여기 디아더스 봐. 디아더 외운 다음에 디아더스. 어나더 외인 다음에 아더스. 참 어렵지. 어나더 보이, 아더스. 어나더, 아더스.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 빠졌다가 그 다음에 보이 빠지는 건 매우 쉬운 얘기란 말이야. 바로 여기가 콜럼버스의 달걀이었다. 자,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야, 박수가 들려와. 자, 놓지. 아, 자, 뻐. 자. 설마 이거를 썸스라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죠? 예. 이것도 외워야 되는 겁니까? 예, 미친 짓이죠? 예, 썸이죠, 그냥. 예. 굳이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외우시고요. 별거 없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뭐냐? 처음 시작할 때 단수면 원이고, 복수면 썸인 거고,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 중간이건 마지막이건 뭘 쓴다? 다 아더를 쓰는 거야. 이 다 아더야, 다 아더. 다 아더를 쓰는데, 단수면 언이 붙고, 복수면 못 붙는 거고, 맨 끝은 특정한 거니까 또 덜을 붙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전부 아더 종족이야, 아더 종족.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토익이라든가 탭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토익, 과거 토플도 그랬고요.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는 대명사용법보다 한정사용법이 훨씬 많이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어나더 뒤에는 뭘 쓸 수 없다? 복수명사를 쓰면 틀린다. 왜? 언이니까. 틀린 거 고르라. 그러니까 어나더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아더는 뭐로 못 쓰인다? 대명사용법이 없다. 봐세요. 아더가 대명사 있나? 없죠. 어나더, 디아더, 어나더, 디아더는 대명사, 한정사용법이 다 있어. 아더는 한정사용법만 있다. 아더 뒤에는 뭐가 나온다? 단수가 나오면 틀려. 왜? 언이 없으니까. 그럼 아더 뒤에는 뭐야? 복수만 나온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던 세 개예요. 1번, 2번, 3번. 그거보다 좀 덜 났지만 이게 덜 나지. 왜? 답이 아니니까 이건. 디아더 뒤에는 뭐가 나온다? 단수도 나올 수 있고 복수도 나올 수 있다. 이건 덜 나지. 왜? 답이 아니니까. 그치? 둘 다 답이 아니니까. 그죠? 다 맞는 거니까. 그래서 뭘 못 쓰고 뭘 쓰는지 이게 포인트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이 표를 100%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복수 대상을 지칭하는 단수 지칭 방법과 복수 지칭 방법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example 있죠? example 한번 풀어볼까요? example. I have 4 brothers. brothers가 내가 4명이 있어요. brothers 4명. 4명입니다. 4명. 4명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18살이야. 원. 이건 대명사로 쓰이는 형법이죠? 또 하나는 another. 또 하나는 another. 그다음 4명이니까 마지막은 디아더. 요건 대명사용법입니다. 제일 쉬운 거 연습입니다. 그다음 시스터스가 이번엔 4명이 있어요. 한 명은 18살. 또 하나는 16살. 또 했던 거 또 했네 지금. 그다음 좀 다르죠? 나머지 애는 쌍둥이네. 그럼 뭐예요? 디아더스 그러면 안 돼. 요렇게 돼 있어야 디아더스지. 요렇게 돼 있잖아. 한정용법 아니야 한정용법. 그럼 뭐야? 디아더 플러스 복수명사. 맞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Participants were in favor of the plan. 그 계획에 대해서 in favor of.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고 기권한 사람이 있어.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말고는 더 없죠. were니까 some participants죠. 그 다음 두 번째는 other participants죠. 요걸 한 단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others죠. 예. 마지막은 맨 마지막까지 다 끝난 거니까 뭡니까? the others. 자, 한정사용법, 요거 한정사용법, 요렇게 쓰면 대명사용법, 또 대명사용법. 알겠죠? In ancient Egypt, 고대 이집트에서 types of rope were made from camel hair. camel hair로 만든 로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twisted grass로 만든 그런 로프가 있었고, 또 다른 종의 로프가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냥 some과 oth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한정사로 쓰인 거고, 요거는 others 대명사로 쓰인 거죠. 이 others는 뭡니까? other types of rope죠. 요때 요건 반복된 거고요. other와 s를 빼서 others 대명사를 쓴 거죠.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면 some과 the others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단 말이 없으니까 some과 그냥 other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 don't like this one.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딴 거 보여줘. 딴 거 뭐? another 보여줘야겠죠?
이때 디아드라고 하면 이 상점에는 물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원하더가 되겠죠. Will you have 커피 한 잔, 티 한 잔 더 먹을래? 원하더겠죠. 이때 원하더는 추가의 느낌도 있죠. 좀 이따 배웁시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어떤 다른 질문 있니? 다른 또 질문이 있니? questions가 복수니까 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ings가 복수니까 역시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63 building, 63 building은 is taller than any building 나왔죠. building. building 무슨 명사? 단수 명사죠. 그럼 뭐? another. 맞아 틀려? 틀렸어요. 이거 많이 배웠죠?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명사 이렇게 많이 배웠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명사처럼 우리나라에서 잘못 이해된 것도 없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요. 비교급된 any 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 와야 돼! 단수 명사 와야 돼! 그러면서 여기만 별표 치고 복수 나오면 틀려 그러면서 내신 시험에 복수 시면 막 긋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영문 사이트에 가서 말이죠. taller than any other building과 taller than any other buildings 한번 써보세요. 어느 게 더 맞나? any other buildings가 훨씬 많아요. 누가 any other 단수명사 화살표 주다. 이 복수 쓰면 틀려갖고 말이죠. 저번에도 어떤 J모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게 any other 복수만 썼다고 틀렸어요. 근데 말이 안 돼갖고 말이죠. 내가 사전을 막 복사해서 줬는데도 안 고쳐주더군.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 단수명사 앞에는 another를 써야 되는 건데 another. 단수명사 앞에 another를 안 쓰고 other를 썼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왜 another를 못 쓰죠? 한정사 충돌 아니야. 한정사 충돌이라서 얘를 못 쓰고 얘를 써서 이걸 외우라는 거야. 복수명사일 땐 따질 것도 없지. 당연히 other니까. 그러니까 비교급된 any other 복수명사는 안 외우는 거라고.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뒤의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